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봉산리라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끝쪽에 자리 잡은 금기된 숲, 어둠숲과 관련이 있었다. 숲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상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사건은 50년 전 한 여름밤에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번개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의문의 전조와 함께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깜깜했고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떤 날은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기괴한 행렬이 목격되기도 했다. 희미한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흰 옷을 입은 그림자가 줄지어 숲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룻밤의 환영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곽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결국 사람들은 그것들이 몇 해 전 사라진 아이들의 혼령이라는 불길한 소문을 내었다. 용기 있는 몇몇 젊은이들이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저녁 무렵 어둠 숲 입구에 모여 서로의 손전등을 맞대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를 찾겠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젊은이들을 만류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에서 모은 인간 전승과 자신들이 찾은 단서를 토대로 이 숲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숲속은 상상 이상으로 우울했다.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폐허가 된 옛 사당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사당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안쪽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그림들 사이로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사당이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젊은이들 중 2명이 숲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결코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말해주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말없이 무언가에 집착한 듯 끊임없이 다시 사라진 친구들의 이름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남겨진 자들은 제각기 마을을 떠나가고 봉산리는 예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여름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을 걸어 잠들고 묵묵히 다가올 새벽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희미한 소문으로만 전해지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전은 작년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이 얽힌 곳으로도 유명했죠.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낡고 허름한 폐가가 하나 보였어요. 우리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우린 용기를 내서 그 폐가로 발걸음을 옮겼죠. 폐가의 문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이라도 집을 떠난 듯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짝 열린 문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고 온갖 잡초가 무성히 자라난 안뜰과 깨진 창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황량했고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고 이상한 문양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만진 낡은 테이블 위에는 시간에 바래고 찢어진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 공책에는 글씨라기보다 낙서에 가까운 문장들이 쓰여 있었는데 이 집을 떠나지 마라. 그들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같은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한 친구는 공포에 질려 나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저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계속 둘러보게 되었죠. 구석진 방에서 우리는 벽잔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의 문을 연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끔찍한 냄새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양이 미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갑자기 폐가 안의 모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고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출구를 향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시커먼 손자국이 보였어요.
우리 모두 그 손자국을 보는 순간 비명이 절로 나왔지만 간신히 서로를 붙잡고 문을 열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공기가 폐가 아니 무거운 분위기를 씻어내는 듯했고 석양이 지고 있는 노을빛이 주위를 물들였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 숙소로 돌아갔지만 자동차를 타면서도 계속 누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창문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날 그 폐가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내려 했던 걸까요? 마치 어떤 힘이 우리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며 가끔은 꿈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여전히 그날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국의 지방 작은 도시 외곽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폐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떠돌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괴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몇십 년 전에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참혹한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엔 역시 여전히 그 집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밤중에 그 집에 가까이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으스스한 차가운 바람이 불며 어떤 날에는 창문에서 손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도시로 이주해온 젊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민이었고 그는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여름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심령체험을 해보자는 생각에 그 폐가로 향하게 됩니다. 철민과 그의 일행은 심장을 철렁이게 하는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폐가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밤 외딴 폐가에는 달빛만이 그들의 발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목재 바닥과 낡은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곳곳에서 기묘한 소리마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며 낡은 창틀이 떨리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민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낡아빠진 방 하나에 들어선 순간 그는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어진 웃음소리,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철민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되었지만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방을 나서려 했는데 그때 문이 저절로 쾅 닫혀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철민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순간 방 안에 시리도록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눈앞에 한 소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철민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소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고 철민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모두들 질겁하여 밖으로 뛰어나왔고 이윽고 철민은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철민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가벼운 소리나 그림자에도 화들짝 놀라는 민감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은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귀신의 집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폐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은 더더욱 고요한 채로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는 철민뿐만 아니라 그곳에 얽힌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업 때문에 시내로 자주 통학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항상 지나쳐야 하는 오래된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터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데 이유는 자주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 때문입니다. 처음 터널이 세워졌을 당시 건설 노동자 중 5명이 그 장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그 터널에서는 예기치 않게 사고가 잦았고 심지어 실종 사건도 몇 차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저는 막차 시간에 쫓기며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조금 취해 있기도 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때처럼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왠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차가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터널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차의 라디오가 꺼졌다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다시 켜졌습니다. 주파수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강렬한 화이트 노이즈를 내뿜으며 귀를 찢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핸들을 놓칠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차를 멈췄습니다. 부랴부랴 라디오를 끄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조작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리며 터널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터널 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차 밖으로 나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휘돌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돌아와 출발하려는데 라디오는 자연히 다시 평소처럼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여느 때처럼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에게 전날 밤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예전부터 그 터널에 대해 들어온 계획기에 전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그 터널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사고로 잃은 목숨 중 하나가 그 아이였으며 그 이후로도 터널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터널을 지나 때마다 그날의 느낌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끔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겁부터 납니다. 마치 그날의 경험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터널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나누곤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터널의 기이한 일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겠지만 여러 세대를 이어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흐르는 장소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터널을 지날 때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하듯 무언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그곳에 갇히고 싶지 않거든요.